제네어는 24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15살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가족이자 친구였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남은 여생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Screw the pooch, big time. On us, my future, your future, our finances, everything. You screwed the pooch because you made an immoral, selfish choice. Monday, April 23rd, the 33-year-old who had recently become an assistant vice president at Villanova University was shot and killed upon entering her home. The second body found inside was that of 47-year-old Jennaire Garrido. (1986년) 여름 인디아나주 포트웨인에 살고 있는 18살 마크 제라르도는 점심을 먹으러 타코벨에 갔습니다. 그때 마크는 밝게 웃으면서 주문을 받는 16살 제네어 콕스를 처음 보게 됩니다. 타코벨 유니폼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제네어의 친절하고 밝은 모습에 마크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았던 마크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걸지 못하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4년 후 대학생인 마크는 백화점에 놀러 갔다가 어느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네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는 단골이 되어 방학 내내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제네어는 마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며 그녀 역시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마크가 용기를 내지 못하자 답답했던 제네어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을 거냐고 물었고 마크는 진작에 용기 내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항상 붙어 다니며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마크와는 정반대로 외향적이었던 제네어는 끼가 많았으며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며 장난기가 많은 제네어와의 데이트는 항상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마크는 말합니다. 비록 둘은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가 남은 여생을 같이 할 반려자라고 확신했으며 1993년 25살 마크와 23살 제네어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국내와 해외를 여행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며 테니스, 하이킹, 자전거 타기 등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함께 즐겼습니다. 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고 서로만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동물을 사랑했던 부부는 강아지를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우며 살았습니다. 제네어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마크가 항상 맞춰주었지만 큰 싸움 없이 사이좋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이가 좋을 것만 같았던 부부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둘 다 직업을 잃게 되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부는 자주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사간 후 둘 다 직장에 취직하였고 안정을 되찾은 부부는 개들과 해변에서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된 제네어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한편 2017년 마크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취업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곳의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은 마크는 바로 면접을 보러 델라웨어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인 메러디스 챗맨을 만나게 됩니다. 메러디스는 마크보다 15살 어렸으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사를 두고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크는 좀 당황합니다. 하지만 메러디스는 나이에 비해 매우 똑똑하고 당당했으며 마크에게 좋은 인상을 받은 그녀는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할 정도로 추진력도 좋았습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좋았던 메러디스는 32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했었으며 33살의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마케팅 수석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마크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타고난 영특함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인 메러디스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와 교육 석사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전 뉴여크시 의원인 루크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강아지와 함께 델라웨어 페어필드 크레스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마크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제네어를 혼자 남긴 채 델라웨어 윌밍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제네어는 남아서 집을 정리하고 한 달 반 후에 델라웨어로 이사 올 예정이었습니다. 마크는 새로운 곳에서 그가 원했던 일을 젊고 예쁜 사람과 하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45일 동안 아내와 떨어져 델라웨어에서 혼자 살게 된 마크가 안쓰러웠던 메러디스는 퇴근 후 그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 마크와 메러디스는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둘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러디스와 마크는 술을 하면서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메러디스는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에게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러디스는 마크가 얼마나 멋있고 괜찮은 남자인지 항상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제네어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마크는 메러디스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진짜 멋진 남자가 되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젊어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결국 만난 지 4주 만에 키스를 합니다. 마크는 제네어를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이는 풋풋한 사랑의 감정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점점 서로에게 빠지게 됩니다. 2018년 1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집을 정리한 제네어가 드디어 델라웨어로 이사를 옵니다. 제네어는 이사 온 첫날부터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남편과의 거리감을 느꼈으며 그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 제네어는 마크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고 이에 제네어는 혹시 메러디스와 그런 사이인지 직접적으로 물어서 그를 놀라게 합니다. 마크가 여러 번 메러디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었고 제네어가 메러디스를 처음 만났을 때 예상외로 너무 어리고 예뻐서 인상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메러디스는 그냥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고 제네어는 일단 알았다며 속는 척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감을 믿었던 제네어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둘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제네어는 사설 탐정이 시키는 대로 남편 몰래 그의 폰에 앱을 설치해서 그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가 통화하는 모든 내용들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크와 메러디스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입수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I felt more joy, more excitement this fall than I ever did before. I want to see you again today. I really want to. I kind of need to. Where are you going to be? Thanks. Love you too. Bye. 발렌타인데이 저녁 제네어는 마크에게 증거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메러디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던 마크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만 메러디스와의 관계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네어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예정을 생각해서 용서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된 제네어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남편을 잃을까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제네어는 결혼 상담을 받으며 서로 노력해보자고 말했고 미안했던 마크도 기꺼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가 자켓을 입다가 안감에 무언가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고 도난방지 장치일 거라고 생각하고 천을 잘라내어 꺼냈더니 빛이 깜박이는 것이 다름 아닌 도청 장치였습니다. 화가 난 마크는 아내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며 따졌습니다. 제네어는 그저 둘 사이가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둘이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이제 당신과의 관계는 정말 끝났다고 제네어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조만간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제네어는 델라웨어 대학교 총장과 메러디스 남편에게 그들의 불륜 관계를 알렸습니다. 한편 메러디스도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빌라노바 대학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수석 부총장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한 마크와 메러디스는 이제 떳떳하게 만났으며 둘은 새로운 인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합니다. 반면 남편만 믿고 낯선 도시로 이사온 제네어는 친구도 없었으며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까지 당한 후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마크와 메러디스를 향한 제네어의 원망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졌습니다. You don't find me attractive. You don't want me anymore. You don't even like me. You are miserable. She lights your fire. She makes you feel young. You're excited. It's all fresh. You'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and you are in love with her. I realize that this whole situation has caused you not to be able to get a job. I get that, I really do. Screwed the pooch. Big time. On us, my future, your future, our finances, everything. You screwed the pooch because you made an immoral, selfish choice. 큰 상처를 받은 제네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마크가 완전히 떠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게 뻔했기 때문에 혼자 남을 미래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네어는 계속 마크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으며 한 번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겠다고 마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제네어가 걱정이 된 마크는 그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으며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제네어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네어는 마크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그녀가 다가오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제네어는 마크에게 그가 완전히 집에서 나갈 때까지 전에 사이좋게 지냈을 때처럼 같이 산책도 하고 멋진 곳에서 외식도 하자고 제안했고 마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그렇게 하면 제네어와 사이좋게 잘 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네어는 전에 했던 대로 같이 시간을 그와 보내면 마크가 그녀와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려서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최대한 괜찮은 척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마크와 제네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마크는 제네어에게 좀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좀 늦을 것 같아. 30분 후 기다리고 있던 마크에게 두 번째 문자가 옵니다.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집에 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문을 나서고 있던 마크는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찢겨진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콘돔의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마크는 그 사진이 메러디스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패닉에 빠집니다. 당신이 영원히 불행하길 바랄게. 잘 있어. 마크는 제네어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네어가 메러디스를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되었던 마크는 미친 듯이 운전해서 메러디스 집으로 갔습니다. 메러디스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마크가 그 안에 들어서자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메러디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제네어도 발견했습니다. 사망하기 2시간 전 메러디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빌라노바 대학교에서 맡은 새로운 직책에 대한 설렘과 다짐에 대해 글을 올린 후 외출했습니다. 그녀의 집 건너편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한 제네어가 메러디스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메러디스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제네어는 집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크가 메러디스와 관계 중 사용했던 콘돔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네어는 마크의 주머니에서 가져온 열쇠로 메러디스 집안에 침입해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엌에서 숨어있던 제네어는 외출해서 돌아온 메러디스 머리에 총을 여러 번 쏜 후 자신의 목숨도 끊었습니다. Monday, April 23rd, the 33-year-old who had recently become an assistant vice president at Villanova University was shot and killed upon entering her home. The second body found inside was that of 47-year-old Jennaire Garrido, who had turned the gun on herself after carrying out a calculated plot against Chapman, who police say was having an affair with her husband. 총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에 빨리 도착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서로 연행된 마크는 실신할 것처럼 울었으며 가끔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무기로 사용된 총은 제네어 몸밑에서 발견되었고 수사 결과 제네어가 모두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마크는 범행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웃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수상한 여자가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메러디스 집을 지켜봤었다고 말합니다. 제네어의 컴퓨터와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마크에게 도청 장치를 들킨 이후에도 그녀는 마크와 메러디스를 더 끈질기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미행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종류의 도청 장치를 사서 몰래 마크의 물건에 심어놨으며 매일 그가 잠들면 꺼내서 다운받은 후 다시 도청 장치를 그의 물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게 미행하기 위해서 차를 렌트해서 마크와 메러디스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교한 GPS 추적기를 사서 마크와 메러디스의 차에 부착했습니다. 제네어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 안에는 마크와 메러디스가 문자와 스냅챗으로 나눈 사적인 대화의 파일이 4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제네어는 사건 발생 5주 전에 총을 구입했으며 사격장에 가서 쏘는 연습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까지 살해하려고 했었던 사실도 그녀의 일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 후 마크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한때 너무나 사랑했었던 아내에게 잘못된 방식의 이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마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ouldn't have started a relationship with Meredith, and I wouldn't have hurt Jennaire the way I did. I absolutely would not. 그리고 그는 그 사건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로 인해 죽은 두 여인의 비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